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사용해본 바로 이 제품인데요. 소니의 엑스페리아 XZ3입니다. 네, 이 제품 일주일 동안 사용해본 사용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오래 사용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써보고 싶은 거 위주로 사용을 해봤고요. 세세하게 제품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안드로이드 파이가 탑재된 스마트폰이고요. 제가 한번 설정해서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드로이드 버전 9라고 나와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9이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엣지 디스플레이가 사용이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조작이 되고요. 앱 버튼을 눌러 가지고 앱스토어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왼쪽 측면에는 어떠한 버튼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 버튼이 3개가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이 위쪽에 있는 버튼이 볼륨 버튼입니다.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전원 버튼, 화면 잠금 버튼이고요. 한 가지 버튼이 더 있습니다. 얘는 촬영, 셔터 버튼입니다. 기존 스마트폰들은 셔터 버튼을 따로 두지 않고 사용을 했는데 엑스페리아 XZ3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카메라 성능에 중점을 둔 제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셔터 버튼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하단의 모습인데요. 하단에는 USB-C 타입의 단자가 있고요. 이곳을 통해서 충전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3.5파이 이어폰 단자는 없습니다. 음악을 들으실 분들은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하셔가지고 음악을 들으셔야 되고요. 후면의 모습을 보면은 지문 인식 센서가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듀얼 카메라가 아니고요. 싱글입니다. 최근 출시되는 제품들을 보면 후면에 듀얼 카메라를 많이 탑재하는데 엑스페리아 XZ3 같은 경우에는 듀얼 카메라가 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엑스페리아를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단점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버튼이 오른쪽에만 3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서 내비게이션으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차량 거치대에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버튼들이 있으니까는 거치대에 장착하기 굉장히 애매했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볼륨을 이 엄지손가락으로 조절을 하고 화면 잠금을 이쪽 손가락으로 제어를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볼륨 버튼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 사용하기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불편했던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지문 인식 센서가 후면의 중간쯤 위치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런 식으로 잡잖아요. 잡고 사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지문 인식 센서를 사용을 하려면 손가락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야 되는데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 카메라 위치 정도의 센서를 위치시키잖아요. 근데 소니는 왜 이렇게 했는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기 제품에서는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능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45 프로세서가 탑재되었는데요. 최근 출시된 타 스마트폰과 거의 비슷합니다. 성능적으로 나무랄 건 없는 것 같고요. 몇 가지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엣지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잖아요. 엣지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가지고 소니에서는 이 부분을 활용을 했어요. 사이드 센서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잡았을 때 얘를 톡톡 쳐주면은 톡톡 쳐주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최근에 많이 사용했던 앱들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손으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소니에서는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앱을 보여주는 기능이다 라고 했는데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대단히 편하고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얘를 오른손으로 잡고 또 오른손에서 톡톡 쳐주면은 동일하게 사이드 센서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용한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가 얘를 가로 모드로 이렇게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잡으면 카메라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엑스페리아의 굉장히 편리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가 카메라 실행을 위해서 얘를 가로 모드로 딱 눕히면은 카메라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안 되네요. 그럴 때는 카메라 버튼을 꾹 눌러주면은 카메라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기능 한 가지. 음악을 제가 재생을 해볼게요. 음악을 재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음악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여기 다이나믹 진동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확대해 볼게요. 다이나믹 진동이 있는데 이 다이나믹 진동을 이렇게 내릴 수 있고 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 다이나믹 진동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핸드폰에 진동이 와요. 음악과 함께 진동이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기능 같아요. 소니 엑스페리아 XZ에서 강조하고 있는 카메라 기능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실행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예, 후면 카메라가 실행되어 있는데 이쪽에 모드를 누르면은 인물 셀카, 구글 렌즈, 보케, 슬로우 모션, AR 효과, 수동, 크리에이티브 효과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보케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서 사진을 찍어 볼게요. 방금 전에 촬영한 사진이고요. 한번 배경을 흐리게 해볼게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뒷 배경이 확 날아가고요. 이렇게 내리면은 뒷 배경이 살아납니다. 이런 식으로 보케 효과를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완벽하진 않아요. 중간에 보면은 날아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뭐 스마트폰 카메라의 한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날림 효과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스마트폰으로 이 정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에서 뭐 저는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보케 기능 외에도 AR 효과도 있어요. AR 효과를 사용하면 미니어처, 만화, 마스크, 동화, 잠수 뭐 다양하게 있는데 써보니까는 신기하긴 한데 이걸 뭐 어떻게 활용해서 놀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미니어처로 제가 뭐 했던 기능인데 뭐 게임하는 것처럼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었던 이 캐릭터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누릴 수도 있고요. 네. 제 얼굴을 뭐 이렇게 웃게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런 식이었고, 인물 셀카 기능도 있습니다. 제가 인물 셀카를 촬영을 해봤는데 얼굴 크신 분들이나 눈 작으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나와는 다르게 굉장히 멋지게 셀카를 남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모드에는 슬로우 모션 카메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사물을 슈퍼 슬로우 모션 960프레임으로 굉장히 느리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샘플 촬영을 해봤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뭐 캘린더, PS 앱, 음악, 이메일, 3D 생성기도 있습니다. 3D 생성기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조금 얼굴이 찌그러지게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나왔고 혼자서 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편집 모드, 뭐 조정, 자르기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앞으로 성능이 더 좋아지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앱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앱들이 있고요. 한번 동영상 어떤 식으로 나오나 한번 볼게요. 동영상을 이런 식으로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OLED 디스플레이라서 화질도 굉장히 좋고 선명하고 대화면으로 영상이 재생되기 때문에 영화나 TV 드라마 그리고 뭐 웹툰 같은 거 볼 때에도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니 하면은 또 음악이잖아요. 음악 기능. 기본적으로 음악 앱으로 다양하게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요. 한번 재생해 볼까요?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기본 플레이어로 크롬캐스트 오디오 연결해 가지고 음악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스트리밍 앱 같은 거 활용하시면은 저는 지니 뮤직을 사용을 하는데 스트리밍 앱을 사용해서 음악을 들을 때도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단점은 이어폰 단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음악을 들으실 분들은 블루투스 이어폰을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소니 엑스페리아 XZ3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최근에 좋은 제품들이 워낙 많이 출시돼 가지고 아마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 성능은 굉장히 좋아요. 음악 들을 때도 좋긴 한데 이어폰 단자가 없죠. 그리고 측면에 버튼 한쪽으로 몰려 있는 거 안 좋고요. 지문 인식 센서 위치가 좀 에러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얼마에 출시될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가격이 소니 제품이 아주 낮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얘는 플래그십 제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소니 제품이 국내에서 높은 인기를 끌 것 같지는 않지만 매니아들은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도 나쁘진 않지만 베젤이 조금 최신 플래그십 제품에 비하면 조금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기억하셔가지고 소니 엑스페리아 XZ3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그럼 찾아뵐게요. 안녕.